리츠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임대료의 안정성, 금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이 시작되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11월 22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24일 수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 기간이 3일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2일 뒤인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환불금으로 신한 서부 TNT 리츠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대신 밸런스 제11호 스펙과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상장은 12월 3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을 통해 공모가는 5,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총 1,106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단순 경쟁률 1,019.58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1,019.58대 1은 올해 평균 경쟁률인 1,226.28대 1에 비해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리츠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진행되었던 리츠의 수혜측 결과를 비교해보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1019.58대 1은 리츠 역사상 가장 높은 수혜측 경쟁률입니다. 이전에 가장 높았던 NH 프라임 리츠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17%, 수량 기준 17.34%를 기록하였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살펴보면 1개월이 가장 많은 49%를 차지하고 있고 15일도 11.5%나 됩니다. 단기인 15일 1개월 비율이 60.19%입니다.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NH 오론리츠의 경우 15일 비율은 0.71%밖에 되지 않았고 1개월이 57%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기간별 결과는 NH 오론리츠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 수치는 17.12%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가 평균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치이지만 리츠끼리 비교해보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의무보유 확약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NH 오론 리츠보다 아주 조금 좋은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다른 리츠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수량의 50%를 균등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선박 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는 별도의 법인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리츠는 비례 배정만 있었습니다. 이전 리츠의 투자 설명서에도 균등 배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일반 청약자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지금까지 리츠는 비례 배정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균등 배정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인수계약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배정을 살펴보면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의 50% 이상을 균등 방식 배정으로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대표 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균등 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투자 설명서에도 50% 이상을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 수량을 비례 방식으로 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설명서의 내용이 복붙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각 증권사와 통화를 하였고 이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배정 수량의 50%가 균등 배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배정 방법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모와 관련된 규정사항은 30% 이상을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해야 된다는 내용뿐입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50% 균등 배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증권사별 중복 배정 청약 금지 내용은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신규 상장하는 주식이라면 일반 주식이든 리츠든 스펙이든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청약 증거금률을 살펴보면 일반 공모주 청약과 같이 5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의 시초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규정에 의해 일반 신규 상장 종목과 다른 가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공모가 기준 최대 30%만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13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서 리츠도 일반 종목과 똑같이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하한가 10%이고 하한가 100%인 것입니다.
지난 NH 오론리츠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인 4,500원이고 상한가는 100% 상승한 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츠는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균등 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점이 지금까지 리츠와 다른 점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반 종목과 똑같습니다. 증권사별 중복 배정 청약은 금지되어 있고 청약 증거금률은 공모주 청약과 같은 50%입니다. 상장액 시초가는 마이너스 10%에서 100% 사이로 결정되게 됩니다.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청약자에게 40%가 배정되어 있고 공모가 5,000원 기준 배정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공모 규모는 751억 원입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공모 규모를 지난 리츠와 비교해보면 올해 진행된 D&D 플랫폼 리츠, SK 리츠, NH 오론 리츠보다는 공모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미래에셋 맵스 리츠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미래에셋 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세 곳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미래에셋 증권과 KB증권이 35%의 주식을 배정받았고 NH투자증권은 조금 적은 30%를 배정받았습니다. 증권사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일반 청약과 같이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기에 세 곳 중 한 증권사를 선택하셔서 청약하셔야만 합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10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0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6억 2,500만 원입니다. 우대 등급은 2배를 청약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청약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제2은행을 통한 개설,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70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70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제2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72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7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8억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청약증권사 중 유일하게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에 참여하시기 위해선 청약일 전일인 11월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공모가 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453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51.69%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751억 원입니다. 기존 리츠의 상장일 유통 물량과 비교를 해보면 실제 유통 물량은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보유 확약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해도 최근 상장 리츠 중 유통 물량은 매우 적은 수준이 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리츠와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페덱스 그라운드 물류센터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를 미래에셋 글로벌 제1호 리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제1호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페덱스 그라운드 물류센터는 미래에셋 맵스 17호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맵스 미국 17-1호 펀드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4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48.6%, 주식회사 연우가 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 지분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보유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이미 기관 투자자들에게 702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순위 대출로 520억 원을 확보하였고 리츠를 통해 두 곳의 물류센터를 이미 취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751억 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한 자금은 기존에 임시로 사용하였던 기존 대출금 520억 원을 상환하고 펀드 지분 48.6%를 매입하는데 231억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모가 마무리되면 부동산 3곳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물류기업인 페덱스와 아마존이 사용하는 물류센터입니다. 해당 물류센터들은 이미 임대가 시작되었고 임대 만기가 모두 15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연장 옵션도 있기에 당분간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유자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의 대출을 살펴보면 5년간 2.42%의 고정금리로 조달하였습니다. 미국 템파에 있는 페덱스 그라운드 블루 센터는 2.74%의 고정금리로 5년간 빌렸습니다. 미국 휴스턴 아마존 물류센터는 가장 낮은 2.13%의 고정금리입니다. 똑같이 대출 만기는 5년입니다. 모두 고정금리로 대출이 진행되었기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물류센터의 임대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 인디애나폴리스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2034년까지의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5년마다 5%가 인상이 되고 5년 동안은 인상된 임대료가 유지가 됩니다. 페덱스 템파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2032년까지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5년마다 2%씩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임대료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적용이 됩니다. 아마존 휴스턴의 임대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휴스턴의 임대료는 2032년까지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매년 1.5%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얻고 발생한 수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줍니다. 배당은 1년에 2번 진행이 되고 예상 배당률은 5.86%에서 6.55% 사이입니다. 2026년까지 예상 배당률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상 배당률에는 환율이 감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율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츠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임대료의 안정성, 금리가 중요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페덱스와 아마존이 장기 임차를 하는 점이 임대료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상장 리츠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장한 리츠의 상황을 살펴보면 SK 리츠의 경우 상장에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을 하였고 현재도 공모가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SK 리츠에 비하면 상장의 상승률은 높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기에 꽤 괜찮은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장일 이후 주가도 매우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NH 오론 리츠는 상장일 시초가가 10% 가까이 상승한 5,490원으로 시작하였고 상장일 주가는 5,540원에서 5,370원 사이였습니다. 2020년 상장한 리츠들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장한 리츠들은 모두 공모가를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물류 리츠인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공모가 대비 30% 상승한 6,520원을 기록하고 있고 미래에셋의 이전 리츠인 미래에셋 맵스 리츠는 공모가보다 2% 상승한 5,100원입니다. 물류 리츠인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흐름이 매우 좋아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간접으로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건물의 가치와 임대료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건물을 매입한 시기에 비해 감정가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임대료는 페덱스와 아마존이 15년 장기 임차를 한 상황이고 이후 5년 단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분간 공실 걱정이나 임대료 미납 걱정은 없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많이 사용했지만 5년간 금리 상승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정금리 대출인 점이 장점입니다. 임대료가 달러로 지급되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절반은 환율 변동에 따른 해지를 하지 않기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리츠가 상장일 아주 크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상장한 리츠는 시초가가 7에서 10% 상승하였습니다. 일반 공모주에 비하면 상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에 따라 경쟁률이 매우 높다면 상장의 수익만 보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리츠와 달리 균등 배정이 있기에 비례를 놓으시는 분들은 비례 배정 물량이 2분의 1로 줄어들어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츠는 상장의 차익보다는 배당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상장에서 높게 상승한다면 매각을 하고 아니면 보유 후에 배당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